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내가 말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말만 잘하면 내가 다른 건 다 잘해. 네. 사실은. 근데 말을 하는 게 매번 좀 문제가 되고 또 자신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좀 본인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양혜선 아나운서님을 모셨는데요. 짧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양혜선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당하게 되는 건 또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혜선 아나운서님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알고 있다가 또 최근에 책을 내신 걸 확인하고 또 책도 제가 또 너무 재밌게 읽어서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근데 네. 다른 아나운서님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커리어가 많으시던데요? 사실 제가 전공이 마케팅이었고 네. 또 해외에서 10년 넘게 거주를 하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는 마케팅을 했었고 네. 마케팅을 하다가 제일기획, 네, 제일기획에서 이노션. 네, 이런 제일기획 데서. 이노션 약간 네. 굵직한 이런 대형 네. 기획사이죠. 네네네. 네, 대행사에서 있다가 이제 꿈을 찾아서 음. 이제 아나운서 일을 또 겸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나 아니면 외국계에도 계셨고 사실 그 직장 자체도 워너비 직장인데 네. 또 아나운서로 또 꿈을 찾아서 어떤 게 더 적성에 맞나요? 사실 제 적성에는 9 to 6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프리랜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편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뭔가 제가 시간을 제가 조율해서 네, 쓸 수 있는 게 좀 좋아서 그래도 아나운서 직업이 좀 잘 맞는 것 저도 같습니다. 퇴사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시간을 내 주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주도적인 삶을 좀 살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로 또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최근에 또 대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네. 수도 없는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인터뷰 당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처음이라서 아까 보셨잖아요. 말이 계속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지금 NG가 여러분들 몇 번 났는지 그렇게 말씀 모르겠고요. 잘하시는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말 자체가 직업인 사람. 네. 그죠? 어떤가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우선 아나운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말을 잘한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미지가 좀 정갈하다, 깨끗하다. 정갈하다.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이런 아나운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선천적인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나는 만들어진 아나운서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어가 어눌했고 입만 열면 교포세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원에 갔을 때에도 아나운서감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내가 뉴스는 꼭 하리라. 그래서 발음, 발성 다시 기억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학원을 가보면요. 물론 이제 저는 시작 자체가 너무 이제 바닥부터 시작이지만 이런 정형화된 아나운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도 한국에 학원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나운서라 하면 말도 트레이닝이 된 거다.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것이 더 많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셨고 또 외국 발음도 또 섞여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그 아나운서님의 컴플렉스였을 수도 있겠네요. 핸디캡이었죠. 핸디캡.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내내 진짜 제가 도전을 잘 못했어요. 네. 그때 제가 준비생일 때 그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신입사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혹시 아세요? 알죠. 거기서 지금 내노라 하는 아나운서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장성규 아나운서, 김대호 아나운서, 네. JTBC의 강지영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그때 도전을 해서 다 성공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도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걸 핸디캡을 핸디캡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예 시작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조금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핸디캡이 좀 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엔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를 준비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말에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후천적이라고 하면 좀 노력을 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정말 내가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참 요즘에는 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기준을 3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상황이나 상대방에 맞게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어긋나는 분들이 되게 그쵸.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면. 발음이라든지 발성이 이제 딱 자리를 잡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애티튜드로 잡아봤는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추고 계시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변에 둘러보면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필드에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꼽자면 너무 잘하셔 역시.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한 가지만 꼽자면 저는 발성 발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길을 가다가 누가 지나갑니다. 여자라고 할게요. 자,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어딜 제일 먼저 볼까요? 길을 지나간다. 네. 안 보십니까? 얼굴? 얼굴? 네. 그쵸. 외적인 거에 우리가 그래도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말에 있어서는 발음이나 발성이 이런 외적인 거를 입혀주는 것 같아요. 마치 뭔가 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사실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막 저음 보이스에 동굴 막 이런 보이스 하면 이렇게 딱 뭐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요소 아까 3가지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들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발음과 발성이 오케이. 우선이지 않을까. 거기에 태도 그다음 내용까지 이제 잘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이나 상대방에 맞게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러시죠?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도 프레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할 말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게 조금만 상황을 달리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만 질문의 패턴이 달라지면 사실 어버버하죠. 잘 안 맞아요. 맞아요. 대화가.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의 프레임대로 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그럴 때는 말을 외면적으로는 잘하는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인 게 또 잘 채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이 내적인 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꽉 채워져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괜찮아서 어느 분야를 얘기를 하더라도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말을 잘하는 분들 아닐까요? 그 구독자분들이 네. 그러면 과연 좀 뭐 한두 명을 좀 꼽자면 이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 사실 저는 대부분 이제 말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막 청산유수처럼 끊임없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와, 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시적소에 딱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와, 이분 진짜 말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배우 장동건 씨예요. 아시죠? 의외인데요. 왜요? 일단 장동건 씨 하면 말을 잘한다는 느낌은 보통 안 드시죠? 네네. 제가 뭐 외모가 뭐 출중하다 이런 그럼요.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위스키 회사에 런칭 행사에 이제 사회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코너로 모델인 장동건 씨가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너무 잘생기셨고 등장만 하셔도 이 아우라가 있어서 그냥 빠져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와, 정말 이분은 비언어적인 요소의 말 잘하기의 최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딱 필요한 말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음의 좋은 목소리. 그리고 열기가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템포가요. 같이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보통 그러죠. 네, 속도가 낼 법도 한데 다 이렇게 여유롭게 본인의 이 텐션을 지키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자세가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손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정말 딱 필요할 때 딱 한 번씩 쓰시는데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말 잘하는 연예인들 너무 많지만 장동건 씨가 의외로 정말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건 씨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선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꼭 일치되는 건 아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이제 답을 드리자면 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변호사 혹시 본인이 나 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럴 때 있으세요? 있죠. 언제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뢰인이랑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의뢰인이 정보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쭉 듣고 있다가 솔루션만 제공을 하면 되는데 의뢰인 자체가 정보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돼. 네. 그럼 저희가 말이 분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내가 상담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보통은 5를 넘지 않거든요. 들으셔야 되는구나. 들어야죠.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보가 조금 빈약하거나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말을 더 하게 되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말이 많아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를 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말을 잘한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저는 약간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왔지만 내비가 하는 일이 운전자를 원하는 시간에 딱 알맞게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직진을 하시다가 원하시면 잠시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고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완전 그렇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금 대비도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내비가. 많죠. 그냥 직진하십시오. 그렇죠? 아니면 우회전 하십시오. 딱 필요한 말만 명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뭘 뭔가 나도 이 안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반대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네. 저도 이제 독일 회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어필을 참 못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네. 실제로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왜 이렇게 수동적이니? 근데 반면에 그 당시 함께 일했던 인디언들 그리고 네. 중국인들은 네.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표현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공통된 어떤 아시아권의 고민일까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민족성일까요? 어떤 걸까요? 사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반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시아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자신 있게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하는데 전 이게 언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뭔가 내가 말을 꺼냈을 때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과를 해놓고도 제대로 이거를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입을 떼지 않으리. 그렇죠. 뭔가 문법상으로도 이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이게 그러면서 네. 인도인들이 이야기하면 발짱 끼고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별거는 없네 뭐 이러면서. 뭐 발음도 별론데. 근데 그 별거 없네라는 말조차 사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계속 혼자 그냥 얼버무리고 있으면 이게 사실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못 봤죠. 시야에서 벗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독일 회사의 글로벌 보드 멤버의 첫 번째 아시아인이 인도인이었거든요. 많죠.
영어도 너무 잘 되고 네. 공격적이고 자기 네. 어필도 잘하고 네. 머리도 좋고. 네. 근데 한국인들이 그에 비해서 머리가 좋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는데 어필을 잘 못하는 거. 이게 약간 저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중간은 간다. 침묵이 금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요소들이 약간 우리 안에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반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즘 MZ 친구들은 더 이상 해외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할 말은 하고. 그럼요. 오케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쟤는 왜 저렇게 나대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사람은 그래도 할 말은 강단 있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대는 것과 강단 있게 할 말은 하는 사람 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 나대는 사람. 상황과 이런 정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내 할 말만 한다. 오케이. 이런 분들 우리가 사실 조직 생활 하다 보면 그쵸. 자주 볼 수가 있죠.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을 해서 일을 얻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집중해서 이게 앞으로 몸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어느 임원 이제 대표님을 스피치를 봐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딱 봤을 때는 말씀 너무 잘하시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1시간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아시는 게 또 많으니까 얹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요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나댄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기가 쉽죠. 오케이.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발언 네. 아니면 빠져야 될지 해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나댄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낄낄 빠빠라고 써놨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냥 냅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게 되니까 아, 쟤 나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의 말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셨나요?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첫 책이죠. 아, 네, 첫 책이죠. 어떠셨어요? 쓰는 과정이? 참 이게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 익숙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는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아, 이걸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면서 오히려 제가 힐링이 정말 많이 된 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미 뭐 2권이나 쓰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이었지. 아, 이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거를 또 기록을 해서 남길 수 있다라는 게 참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종이로 먹물로 남긴다라는 게 참 이 사람 마음을 묘하게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 네. 말하기 진단 테스트.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던데요. 아, 정말요? 그 어떤 진단 테스트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리를 하면 딱 이거예요. 지금 너를 알아라. 너의 위치를 알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강점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못하진 않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말을 잘하고 싶다면 현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부터 해야 되지? 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스피치 코칭 강의를 하셨잖아요. 임원분들로부터 또 아나운서 지망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유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들이요? 직장인들은 아까 우리가 문화적인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어떻게 제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또는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서 PPT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가 너무 두렵다. 안 해보던 거라서. 특히 개발자이신 분들. 메일만 쓰시잖아요.
코딩하고. 코딩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너무 액티브한 네. 정확히 MBTI로 따지면 E인데 앞에 나서면 이제 I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터치해 드리면은 바로 좋아지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리 던지는 연습이라든지 한 번도 말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십니까예요. 그러면 저기에 관역에 안녕하십니까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던져서 집어 넣어보는 거거든요. 이 훈련만 해도 직장인 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시고 또 PPT나 뭐 이런 승진과 관련된 그런 발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임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해서 이들이 임원이 됐을까? 임원이라서 말을 잘할까?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덜어내기 이런 걸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말해서. 네. 말은 이미 많이 잘하고 이미 잘하시고 근데 핵심을 정확하게 딜리버리 하는 게 좀 약하다. 맞아요. 이 교장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늘어지시잖아요. 완전 공감. 그냥 딱 요약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 결국엔 그거 하나인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너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말하는 것 자체에 어떤 좀 부담감이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을 더 하게 만들고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줄여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이제 발성, 발음, 딕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움직임도 캐치가 돼서 안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시청자로 하여금 약간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코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3명 이상만 돼도 되게 떨려 하잖아요. 그럼요. 긴장도 되고. 당연하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1대1로는 원어원으로는 이야기를 잘 하다가 갑자기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갑자기 막 어버버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 있을까요? 사실 모든 건 준비입니다. 준비. 오늘 보셨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써먹겠어요? 왜 웃으시네요. 저희도 다 연습을 한답니다. 물론 이거 없이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만들어진 아나운서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온 건데 자기소개가 짧고 임팩트 있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 이게 뭐 앞에 나가서 반장선거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같이 뭔가 즐겁게 하려고 왔는데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력을 읊으세요. 내가 어디에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이런 자랑 이런 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등산 모임에 갔다 왔는데 제일 임팩트 있는 거는 제가 산에 온 이유는 산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왔습니다. 짧게. 네, 짧게 산이 좋고 사람이 좋다. 이거 하나의 프레이즈만으로도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굳이 내가 아나운서이고 뭐 책을 내고 이런 얘기는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이미 다 알게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나만의 자기소개를 한 몇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두시고 그거를 딱 알맞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말을 잘하다가 네.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한다? 적대감을 느낀다? 네. 그렇게 딱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막 어버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는 상대방은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하고 상대방이 지금 나를 싫어한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이 꼬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과는 굳이 말을 나누지 말자. 피하자. 라고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은 회사이든 뭐 어딜 가든 부딪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죠, 언제나 있죠. 생길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경청하라. 들어봐라. 내가 자꾸 내 할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인지 일단 듣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런 생각이구나.
아, 저래서 저랬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의견만 막 내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음. 제가 계속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받으면서도 여쭤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정리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을 맞닥뜨렸을 때는 확 말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봐라, 경청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네네. 질문을 하면서 저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긴장될 때는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애써 잘 답변하려고 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강의 같은 데 예를 네네. 들면 뭐 모기업의 사장단 강의다. 처음에 긴장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질문을 몇 번 던져보면 네. 이분들도 네. 사실 이 질문에 잘 대답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네. 뭐 할만하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도 음. 있어요. 이렇게 큰 강의를 서다 보면은 정말 백지장이 되는 경우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제가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약간 딱 들어가면 스캔을 해요. 약간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얼굴을 찾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무대를 보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 찾아요. 그리고 그분들만 보면서 일단 그쵸.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옆집 오빠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언니한테 얘기하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그거야말로 조금 내가 순간순간 백지장이 될 수 있는 순간을 조금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아닐까. 팁이죠. 네. 특히 이제 리액션이 좋으신 분. 아, 네. 고개를 막 격렬하게 네, 끄덕여주고 맞아요. 막 쓰시면서 하면 내 이야기가 좀 가치가 통하고 있게 있구나. 전달이 되구나. 근데 반대로 막 꾸벅꾸벅 졸거나 핸드폰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꽂히면 네. 그때부터는 완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칩니다. 그분 앞에 가서 아니요. 그럼 그냥 크게 한번 팍. 그럼 깨세요. 깜짝 놀라라. 놀라서. 그러면 이제 그분을 보고 얘기를 하면 또 집중을 하시고 거기 오는 또 희열감이 있어요. 아, 또 내가 한 명을 잘 깨워서 또 이끌어 가게 되었구나. 네, 이 비언어적인 요소죠. 네. 수도 없이 많은 성공한 분들을 만났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그런 게 있나요? 공통점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좀 이렇게 적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그래도 조금 성공했다, 유명하다 하신 분들 조금 읊어보자면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계시는 배우 신혜선님,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약간 워너비이기도 하고 또 멘토이신 이재용 아나운서, 아니면 뭐 이름만 불면 알만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님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보면요,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준비를 정말 많이 하세요. 철저하게. 제가 신혜선 배우를 통해서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 과외를 짧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뭔가 계속 연습을 열심히 해오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대체 몇 시간이나 하세요, 연습을? 시간도 없을 텐데. 네,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될 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될 때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애티튜드도 좋으시더라고요. 그 이재용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 복작복작하고 정신없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몇 분들의 상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대화 무드를 쫙 미리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방송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편하고 네, 방송이 잘 나오더라고요. 미리 빌드업을 다 해놓는 거예요. 네, 이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니줄을 깐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빌드업을 해 놓으면 무드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말이 나도 잘 나오지만 상대방도 잘 나오고 그 에너지가 돌고 돌더라고요. 결국에. 짧은 시간에 그거를 전부 다 준비를 해놓는 거네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반대로 네. 말을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말 끊는 사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뚝뚝뚝 맥을 끊거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 아니 그 아니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자꾸 넣어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하죠. 진짜 많이 하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 수강생 중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입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찍었어요. 모습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니까 본인이 놀라더라고요. 아, 제가 이 정도로 너무 무한하게 하네요, 상대방을. 네.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 아까 진단 테스트도 있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각 잡고 찍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카메라 딱 놓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 내가 톤이 높네? 아, 내가 사람 말을 끊네? 아, 내가 너무 경청만 하네? 아,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작았나? 내가 듣던 목소리가 아닌데? 그거 아시죠? 내가 느끼는 목소리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목소리가 다른 거. 이건 이제 워낙 뭐 촬영을 하시니까 변호사님은 이미 뭐 내 목소리를 본인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놀라세요. 빨리 끄라고. 내 목소리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거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요즘 뭐 워낙 카메라며 뭐 장비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말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말만 잘하면? 내가 다른 건 다 잘해. 사실은. 근데 말을 하는 게 매번 좀 문제가 되고 또 자신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좀 본인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있을까요? 학원을 다니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책을 보고 배우나요? 유튜브를 보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과를 어필하고 싶다면. 왜냐하면 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내 동료들이 더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말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뛰어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래요. 뭐야? 일이나 잘하지.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솔직함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뭔가 이야기를 하시면 동료들에게도 본인이 한 업무나 업적 뭐 이런 게 좀 잘 어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딜 가면 좋을까? 물론 잘 되는 사람의 말 이 책을 구독해서 구독이 아니죠? 네, 구매를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협상의 기술하면 류재현 변호사님 아닙니까? 유튜브를 구독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툴은 워낙 많으니까 활용해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하다가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장인 분들이 뭐 일주일 이내에 발표가 있어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비포 애프터를 찍어 놓으면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왜냐하면 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원래 몇 개 가져왔는데 히읗만 잘 발음해도 히읗만 잘 발음을 해도 엄청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잘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라 그래요. 고등학교.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만 실제로 안녕하세요. 그렇죠. 아세요로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이렇게 히읗만 잘 발음을 해줘도 엄청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또는 기관을 꼭 찾으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2차례 정도 아나운서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3년 정도 이빨 교정 때문에 교정. 보형물을 계속 끼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혀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혀 위치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매주 계속 트레이닝 받았던 적이 있고. 힘드셨겠다.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빨리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좀 계속
좀 인식하고 발음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트레이닝 받았고 또 한 번은 세바시 무대에 처음 설 때. 중요하죠. 그때는 조금 중요한 무대였어서 그때 또 한 800명 정도 앞에서 서는 무대였고 그래서 그때는 제 지인 중에 네. 홍미선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한 8주 정도 계속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 무대뿐만 아니고 네. 다시 발음이 약간 처음에 첫 번째 트레이닝 받았을 때의 그 발음이 다시 좀 새기 시작해서 그 트레이닝을 다시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받을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내 발음이 생각보다 내 발성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되게 도움 많이 받았는데 역시나 말하는 것도 전문가를 좀 찾아가 필요가 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혀의 위치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만큼 한국어 발음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발음이 어눌한지 어디가 새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찾으셔야지 아니면 전문인을 찾으셔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혀의 위치를 찾고 특히 이렇게 시옷이 또 이렇게 세시는 분들 보면은 그 시옷의 위치가 혀가 니은이랑 디귿이랑 리을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가 세시는 분들은 거의 혀가 앞에 나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왜 노홍철 씨 보면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오바해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니은, 나, 다, 라는 다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나합니다, 감다합니다, 감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팁들이 많으니까 있네요. 네,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빠릅니다. 역시 배우고 코칭 받고 해야 되겠네요.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책을 쓰면서 독자분들에게 네. 좀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즐겨 읽고 좋아하는 편인데 한창 부정적일 때는 저라고 뭐 마냥 행복하고 긍정적이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일 때 내 마음을 다잡고자 이런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니까 했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괜히 이제 다운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남들은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말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말투가 어떤지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거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면 정말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그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정말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말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도록 말을 미리미리 연습하고 훈련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엄마이시기도 하시고 네, 6살 딸이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그 배우자와의 말 그리고 엄마로서의 말 네. 짧게 팁을 좀 한 가지씩 좀 주신다면. 일단 배우자. 제 배우자는 말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혜선 아나운서의 배우자를 잘 알거든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친구라서. 근데 좀 묵직하잖아요. 묵직하죠. 제가 그래서 반했죠. 이 사람이 남자인데 뭔가 가볍지가 않고 그쵸. 이런 묵직함이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를 좀 톤도 낮고 그렇다고 뭐 동굴 보이스까지는 그쵸.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좋은 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먹습니다. 내뱉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배우자의 말 저희는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하다 보면 말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네,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는데 이럴 때마다 저희 시댁 부모님이 지금도 저희한테 저는 뭐 햇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존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시댁 어르신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며느라 이렇게 안 하고? 안 하세요. 제 별명은 햇님입니다. 햇님 밝다고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햇님 식사했어요? 그렇게? 네, 지금까지도. 뭐
해서라 밥 먹어 이렇게 안 입고.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됐으면 하는 그 직함으로 자꾸 부르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정말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국무총리님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그럼 뭘 효과를 부르세요? 보신 실제로? 거죠. 장관님? 말해도 됩니까? 장관님이라고 부릅니다. 오. 네네. 그런데 와. 그 전에는 또 부르시는 이제 단어가 있었는데 진짜 이런 말의 걸, 힘이네. 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더 느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신 분이 오, 옆에 대박이다. 계셨네. 그걸 보면서 저도 저희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시부모님 서로는 존대를 쓰세요? 그럼요. 오. 서로도 쓰시고 따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인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와. 아들에게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랑 남편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자. 그리고 말을 좀 아끼자. 많이 하지 말자. 특히 저. 어. 왜냐면 이제 저는 좀 말이 많은 편이라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좀 한번 참고 한 템포 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배우자한테는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약간 이렇게 쉼을 주는 거?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엄마로서요. 엄마로서는 저는 아이에게 감사의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 전에 딸이랑 저랑 하는 게 뭐냐면 감사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감사 노트를 쓴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이 단단해지고 저 스스로가 왜냐하면 저도 뭐 갑자기 경력이 단절되기도 해봤고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저 지하 끝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는데 감사일기를 쓰니까 이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이랑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근데 이제 아이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제 누워서 옛날 얘기 뭐 이런 책은 안 읽어주고요. 저는 연우야 엄마는 오늘 연우가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네. 엄마는 오늘 연우가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밥도 잘 먹고 엄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 네, 그런 감사함의 이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네요. 네, 만들어지면서 아이의 표정도 그게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랑, 존중, 배려 이런 모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 자기 전에 몇 마디 나누는 게. 그래서 감사의 말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와주시고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또 준비를 한 만큼 잘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의 이런 인생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